네, 반갑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미국의 타임지와 인터뷰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대만 침공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외계인이 지구 침공 때 답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욕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총리한테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고 되게 재치 있는 답변이라고 그때 답변 들었었거든요. 그때에서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재명 개인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한국인들 주류의 사실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현대 한국 한 2000년대 들어 현대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은 안미경중이라고 하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이랑 모두 잘 지내면서 내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경제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핵무장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남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혼자 북한에 원조를 할 게 아니고 한국도 함께 미국과 원조를 할 거니까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한국 외교의 굉장히 기본적인 틀인 거고요. 한국이 이제 자국을 정의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지금 사회 주류 중에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40, 50대들이 생각이 지금 딱 그래요. 한국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고 한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강력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점점 올라갔었고요. 전반적인 국력, 경제력, 산업력이 계속해서 상승세였고, 이게 뭐 자유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이나 중국 없이도 이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졌었죠.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독일, 일본과 함께 거의 3대 자동차 생산국까지 올라가서 반도체는 세계 1등이었죠. 메모리 증가.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특히 한국이란 국가의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레벨이고, 또 한국의 산업력이 선진 공업국 레벨에서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맞습니다. 예, 독자적인 길을 가면 되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랑 딱히 뭔가 서로 편을 들 필요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전제 하에서는 양쪽에서 간을 보면서 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꼴을 빨고 핵무기가 없어도 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희망편이고요. 또 한국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한국의 주류 세력들은 한국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현실과 미래와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간극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너희는 왜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한국이 지금 산업력, 국방력, 경제력이 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교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산업력이 현재처럼 자유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을 잊어버리게 되고 군사력은 점차 약해지면, 반면 북한은 이제 계속 강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참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 북한군이 죽었지만은 반면에 전쟁을 경험하고 온 군대 몇만 명이 이제 북한에 생기게 된 겁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죠. 한국의 국방력, 외교력, 경제력, 산업력이 다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외교 전략은 굉장히 바보 같은 전략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후기와 같이 국제 정세와 자기의 객관적인 레벨을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좀 그런 게 있죠. 본인들이 잘 나갔을 때 그때를 가장 그리워합니다 하면서 그 전체적인 인생을 살면서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빛나고 잘 나갔을 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이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트렌드포스에서 여기가 이제 이런 반도체 같은 거 점유율 계산하는 데인데 2025년 1분기 디램 메모리 시장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전체 마이너스 5%가 감소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9%, 거의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 대비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한 거죠. 하이닉스도 매출이 마이너스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역주행했다는 겁니다. 2.7%가 증가를 했고, 정말 무서운 거는 지금 아더스, 이게 중국의 창신이랑 메모리 업체 원래 전기 대비 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싼 반도체 메모리부터 먹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국 레거시를 생산하는 삼성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 타격을 입게 된 건데, 다행히 하이닉스는 HBM으로 방어를 한 거고, 이제 그 레거시 생산을 많이 안 하는 마이크론은 HBM에 집중을 하면서 점유율
점유율을 방어를 하고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디램 상황이에요. 디램은 한국의 하이닉스랑 삼성이 거의 세계 1등을 하는 거의 유일한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아마 1년 뒤에는 중국 점유율이 전 10%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는 아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1등, 2등 정도 할 것 같고 삼성이랑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과점 3강이었으니까 얘네들끼리 크게 경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치고 돌아오면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한다는 거. 고부가 가치는 HBM으로 계속 돈을 벌겠지만은 이제 그냥 단순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주요 수출것 중에서 이 디램이 붕괴를 하게 되면은 저는 경제가 거의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 더 오른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은 아 진짜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거 안 하고 갤럭시 중국 점유율 하락 이런 거를 모두가 다 다뤘어요. 언론에서. 아파트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다 중국이나 중국에서 뭐 현대차가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 분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남이 어디가 오르고 지금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러한 현실이 너무 불편하니까 눈을 딱 감고 그냥 아파트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그래도 밝은 면이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잖아. 돈을 풀면. 이거를 보면은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제 개혁을 했었죠. 국민들이 다 좋아서 얘를 지지했을까요? 당시 엄청 싫어. 아니 누가 우체국 민영화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자르는 걸 좋아하고 부시채권을 대규모로 욕먹으면서 처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경제적인 경제 시스템 하는 걸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특히 국채 발행 규모 억제하는 거는 진짜 싫어하는 거죠. 돈을 풀면 모두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당시 일본이 이걸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산업력이 한국, 대만, 중국한테 밀리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오는 거는 악화가 되고 인구는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일본이 돈을 막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지금 일본은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나와서 욕을 먹으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공공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골자였으나 주일 미군에 대한 재정 지출은 여전히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고이즈미가 모든 걸 다 개혁을 했지만 미국 눈치를 봐서 이거는 개혁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랑 관련된 거는 개혁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일본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엄청 싫어했겠죠.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근데 이걸 해냈다는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현재의 이런 지출 구조를 당연히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코스피 5000이나 뭐 강남 아파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구조 개혁을 해서 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특히 인건비를 대규모로 절감을 해야 되고 공기업 민영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 일본처럼 이런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라는 어느 순간에 붕괴를 하게 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번 정권에서 엄청난 균열들이 생기고 붕괴하는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수가 지금 붕괴를 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구조개혁보다 스테로이드 맞는 것을 근데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특정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욕할 게 전혀 아니에요. 국민 수준의 문제입니다. 예, 국민들이 그래도 고이즈미라는 사람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당시 고이즈미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다. 함께 하자는 것. 한국은 그런 게 미래에는 모르겠고 현재 만족을 극대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그냥 거대한 카푸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욕하지 말라니.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죠. 올해 5월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5% 찍었어요. 지금 급 내수가 박살났기 때문에 강한 스테로이드 지금 추경이 35조가 나오고 있잖아요. 35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네요. 이게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외교인 거죠. 북한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내 이익이면 꿀을 빨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이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미국도 지키고 대만도 지켰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각자 네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트렌드가 되는 거. 저는 아마 202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국지 도발을 할 거예요. 뭐 전면전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하는 핵무기와 함께 우라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다
다수의 예비역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점점 쇠퇴를 하게 될 거고요. 국방 예산 지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력은 서서히 쇠퇴할 수밖에. 또 기득권들도 뭐 국방력을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아파트 값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겁한 평화만을 말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침공을 안 합니다. 뭐하러 전쟁을 합니까? 한국은 이미 시간만 끌면 죽었는데 지 도발의 횟수와 강도만 대폭 증가해도 어차피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한국이 물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요, 북한.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빈도와 강도 높여가면 한국은 스스로 붕괴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및 인력의 대유출이 일어날 거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대 팔레스타인한테 맞은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다 때려 부수고 이란 때려 부수고 왜 저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죠. 지금 다 패가지고 이스라엘의 존재감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이 가장 강할 때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해. 한국의 기득권들은 겁이 많고 전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비겁한 평화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 아파트 값인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딱히 저는 안 할 거라고. 핵무기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뭐 안 하겠죠. 여기서 결국에는 북한의 국지 도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의 산업이 아예 붕괴를 하게 된다면 뭐 지금은 예탁결제원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뭐 기대하진 않죠.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게 눈이 안 보일 텐데 결국에는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저는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에서 보증되고 거래가 되는 자산이 미래라고. 그게 현재는 비트코인인.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게 이제 크라켄이랑 거래소인데 코인 거래소에서 이런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법정으로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처분, 내 자산의 처분 같은 거는 블록체인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돼. 저는 이것들을 뭐 당장 비트코인 사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장장기적으로 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내 자산이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만들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스테로이드를 막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나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돈을 풀면은 증시나 원화가 강성제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배팅을 하도 트레이드 증시나 원화 강세를 보일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일본처럼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거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돈 풀기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디빌더가 근육 주사를 맞으면은 그거 대회할 땐 잠깐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외교 스탠스, 한국이 이자적으로 뭐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에서 강력한 국방력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 의지를 해야겠죠. 그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안미경중하면서 자기 꿀만 빤 나라를 누가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할까요? 이제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럼 한국 정말 많은 비용 국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과 인적 자원이 없죠. 그래서 북한은 계속 전면적인 침공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계속 도발을 하게 돼도 계속해서 자본이 아마 탈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2030년대부터 저는 아마 이게 거의 본격화가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 강해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빈번한 국지 도발로 인해서 안보의 붕괴, 인프라가 아마 붕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여기 투입할 돈이 저는 없을 거라고. 이게 아마 상급지가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뭐 서울이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서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 되면은 뭐 강남 상급지 같은 것도 아마 의미가 없게 되겠죠. 현재는 인프라가 전혀 붕괴하지 않았어요. 강남에 있으면은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데 이게 한방 대포 한 방으로 다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강남을 직접 때리는 거는 전혀 아니고 서서히 1년에 한 10번, 20번씩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곽 같은 부분에서만.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때 되면 다 나가려고 온갖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미래에는 미국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달 소액씩이라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하고요. 나중에는 저는 블록체인으로 제 자산을 전부 다 옮길 생각이
이런 계획은 하고 있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의 도발 강도를 계속 볼 거고요. 뭐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아마 그냥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 정리하고 블록체인으로 옮겨야겠죠. 예, 그런 시대도 올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북한이 아마 하는 것도 저는 조만간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외교와 잘못된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말은 사실 좀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뭐 제 방송 보는 사람이라도 미리 좀 시간이 되실 때 블록체인 같은 걸 좀 공부를 하셔서 이쪽으로 자산을 많이 궁극적으로 옮겨 두시면은 한국의 붕괴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